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차 기출이죠. 인사 이급 문제인데 어떠셨나요? 먼저 풀이를 풀고 오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렵지 않게 도달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매번 정해진 문제 이렇게 매번 반복적인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나 항상 20% 정도는 신규의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80% 우리가 학습했던 그 내용을 탄탄하게 학습해 주신다면 합격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최신 기출문제들을 여러분 다운로드하고 실무 동영상을 확인하여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성공하려면 그래야 된다. 자,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아주 올바른 표현이죠. ERP 구현 후 진행되는 이런 말표 매번 반복적이고 그죠?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ERP 구현 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BPR은 뭐라고 했죠? ERP 구현 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늦어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쵸 여러분? 그리고 ERP가 도입 전에 여러분 선행되면 매우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다. 선행 또는 동시에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답이 많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답을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여러분 적용 대상을 판단해야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 구현 단계. 자,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현 단계입니다. 그쵸? 첫 번째, 시스템을 평가한다. 시험을 가동해 보겠다. 그죠? 커스터마이징?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은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데이터 전환까지도 구축의 절차 중에 하나죠. 자, 좋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 분설, 구현이라고 매번 선생님이 외치죠. 그죠? 분석하고 설계 단계, 그 다음 구축 단계, 구현 단계 이렇게 여러분 학습을 유도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분석 단계 하면 ASIS, 그죠? ASIS를 파악해야 한다. TF팀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키워드적으로 매칭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 설계 단계다 하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표현도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을 선정한다. 이런 말표현도 참 좋은 얘기죠. 하지만 to be, process 이런 얘기들 같이 함께 결합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죠. 설계하면요. to be process를 도출한다.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설계 단계에서 언급되는 게 뭐죠? 패키지 설치.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구축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모듈의 조합화, 가장 빠짐없이 언급되는 거죠. 구축의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 지금 구현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다른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 여러분 이 순서도 되게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각 절차에 맞는 것도 매칭해 놓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올바른 거죠. 따라서 ERP 특징 중에 가장 올바른 거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투명한 경영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보이겠죠. 여러분 평준화시킨다 이런 말표현 옳지 않겠고 비공개한다 이런 말표현 옳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중복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ERP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건 1번밖에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 4번을 읽어보시고 ERP 구축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래요. 그럼 성공적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죠.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 참여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회사 전체 입장에서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잘 시스템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옳지 않다. 현재 업무를 여러분 현재 이 업무를 고수하는 방식은 고수한다라는 것은 뭐다? 우리 어디에서 보셨어요?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실패 요인입니다. 성공적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가볼게요. 과학적 관리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스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오늘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네 문제 꼭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에 여러분 경영 혁신과 ERP 이 파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강 3강 훅 들어주세요. 3강 듣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 시험 일주일 전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만 모아서 풀어주세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네 문제 놓치기 아까운 점수잖아요. 그쵸 여러분? 왜 필수다. 이거 너무 따기가 여러분 점수 따기 너무 쉬운데 계속 반복적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이 부분 파트 하는 건가요? 당연히죠. 시험에 출제되나요? 됩니다. 그죠? 네.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그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Q&A 확인하고 오다 보니까 자, 과학적 관리에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과업관리의 도입이다. 네. 자, 고임금, 저임금, 네, 실시하였다. 자, 매슬로우가 나왔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그 다음 맥그리거 XY 이론. 여러분 우리 이거 과학적 관리랑은 관련이 없었죠. 행동과학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동과학 연구를 통하여 그죠?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려면.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이. 그렇죠? 네. 작업 분석 및 여러분 어때요? 시간 동작 연구로 차별적인 성과급을 그렇죠. 차별적인 성과급 제도가 뭐였어요? 그렇죠. 표준 작업량에 여러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표준 작업량 이상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고임금을 주겠다. 표준 작업량보다 미달한다라고 하면 저임금을 주겠다라는 게 과학적 관리였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그쵸? 네. 자, 6번.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다음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습니다. 직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입니다. 딩동댕 맞아떨어지죠. 그쵸? 이거는 뭐 변형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핵심만 담았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자, 과업 보세요.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활동. 훌륭합니다. 그죠? 네. 자, 직종, 직업이라고도 하며 그렇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이다. 아주 올바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올바르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싹싹싹 매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무.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써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직이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네.
그쵸? 올바르지 않은 매칭 4번입니다. 그럼 선생님 직무는 뭐라고 공부했었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맡은 바 임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은 바 임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직무는 직업상 우리가 맡은 바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좋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7번입니다.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기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종업원의 직무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주 그죠? 네. 그래서 개발이 됐고요. 요런 말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승진, 이동, 이직 등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반짝반짝. 그래서 미래의 각 기간에 걸쳐서 뭐 했다고 했죠? 이런 변동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마코브, 그렇죠.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관리자 목록 배운 적 없어요? 아 그럼 곤란한데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었어요. 기능 목록이라고 해서 스킬리스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능 목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자 목록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렇게 현재 내가 우리 조직 구성원들 누굽니까? 근로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근로자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들의 기능, 뭐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기능 목록에 대해서 일부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단어들을 기억해 주셨겠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더 점박이들이 있으니까 그 또한 기억나지 않아요 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교재 두 번째 점박이었나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관리자 목록이라는 말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라고 네, 그런 말 표현까지 언급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델파이 기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델파이 기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들의 여러분 어떻다고 했죠?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추세 분석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에 여러분 그런 변수들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다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이 추세 분석 중에 하나이고 추세 분석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편 과거의 변수와 인적자원의 그 관계를 뭐 한다. 추세를 통해서 미래에도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세 분석법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아주 여러분 정형화된 표현은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주셔야죠. 저는 되게 간략하게 지금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인력 과잉의 경우 조치해야 하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작업 분담제 여러분 이런 말 표현은 여러분 또 그래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연구한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작업 분담제, 작업 공유제, 그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작업 공유제라고도 쓰고 직무 공유제라고도 쓰고, 그죠? 예, 또 똑같이. 그리고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직무 분할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다.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안 배웠어가 아니라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아, 분담제 나누어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않나요? 적절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과잉일 경우에는 작업 분담제. 아, 입에 붙질 않네요. 작업 분담제. 그 다음에 직무 공유제. 그쵸? 그 다음에 뭐 직무 분할제. 다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운 사이징도 여러분 어때요? 과잉일 때 하는 거잖아요. 과잉일 때. 그죠? 과잉일 때. 조기퇴직제 어떻습니까? 조기퇴직제 마찬가지로 과잉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방안이죠. 대체 안들이다. 파견근로라고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은 파견근로는 어떨 때? 인력이 어떨 때? 부족할 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일 때 대응 방안이다.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인력 부족 시 그죠? 대응 방안으로 이야기 됐었습니다. 따라서 과잉의 조치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쵸? 네. 그럼 여러분 부족할 때는 어떤 게 또 있어요? 라고 하면 초과근로 같은 거. 부족할 때는 초과근로가 가장 여러분 또 제1순위로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과근로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 뭐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그쵸? 파견근로 뺀 나머지 뭐 아웃소싱도 있고 임시직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언급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과잉의 경우가 자 과잉의 경우를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부족의 경우에 조치해야 되는 행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충분히 답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읽어주시고요. 다음 중 특정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직장 전체의 적재, 적소를 고려한다. 이런 말표현. 그렇죠? 네, 이렇게 특정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적재, 적소를 다 그죠? 우리 무슨 주의? 균형주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 보자마자 완전히 그렇죠. 재빠르게 답을 도달했어요. 훌륭합니다. 그죠? 여러분 실력주의 같은 것들은 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하라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죠? 네. 자, 적재적소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 적소, 적합한 곳에 최적의 지위에 배치해줘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렇게 사람을 소모만 시키는 것이 아니다. 뭘 해줘야 된다? 성장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말표현 말고 요즘에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죠?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죠? 경험해 볼 수 있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표현으로 여러분 꾸며주는 말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이야기할 때요.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매우 좋겠죠?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이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는 뜻을 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타이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으세요.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독립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승진 경로의 원칙이 있습니까? 올바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네, 추측 배제 및 아주 올바르게 나왔어요. 불소급의 원칙이다. 원래 매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불자 떼고 나온다고 했죠. 추측 배제 및 소급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승진 경로의 원칙이라는 오답을 명확하게 출제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가볍게 아마 문제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가자가 피고가자를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한대요. 아주 후하게 평가하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관대화. 그렇죠. 관대화 경향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비 오류,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고가자가 여러분 자신의 특성과 비교해서 피고가자를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요즘 세련되게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꾸며주는 말들이 바뀌어서 언급이 되잖아요. 그 나올 때 뭐라고 나온다? 뭐 특정의 고가자 그 다음에 평가자들이 나왔다. 그 평가될 그 피고가자와 비교한다. 이런 말 표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특정인과 비교한다. 이런 말 표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가자 자신, 이 특성, 이 한 개인의 특성, 한 특정인의 특성과 그 피고가자랑 비교합니다. 대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대비 오류, 대비 효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최근의 효과, 최근 효과라는 건 여러분 시간적 오류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죠? 네. 같은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오류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건데요. 최근의 오류라는 건 시간적인 오류다. 과거의 행위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바로 최근 효과다 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시간적 오류라는 말 표현을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엄격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엄격화 경향은 바로 여러분 후하게 평가한다의 반대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표현이 바로 가혹화 경향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죠. 됐나요? 네. 관대와 오류 있고요. 또 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평가를 다 중간으로만 한대요. 중간화 오류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중심화 오류. 그죠? 이렇게 말 표현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좋아요.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여러분, 교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며 경제적, 물질적인 성격의 여러분 교환 관계를 통해 성과를 추진하려고 하는 리더십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코칭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 해결 방안을 뭐 전문가가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해결 당사자가 그렇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칭 리더십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도 나올 수 있는 요소 뭐 코칭이라든지 변혁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말 표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팁뿌리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다. 특히 또 변혁적 리더십이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주어지냐면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표들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십인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거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여러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국가나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하죠. 그죠? 매번 바뀌잖아요. 매해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올바른 이야기죠.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러분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베이스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았어요. 뭐가? 3번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베이스업에 대한 설명이군요. 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그렇죠. 그런 제도예요.
아주 좋은 제도죠. 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직능급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래요. 여러분, 여기 답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하시면 설명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좀 틀려서 짚고 넘어갑니다. 1번과 3번이 연봉제의 장점이라 써 있는데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바꾸세요. 3번과 4번이 연봉제의 장점이라고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르죠. 그죠? 아, 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 경영 질서를 유지하기 용이한 점은 직능급이 아니죠. 용이하다. 이 경영 질서를 유지하기 용이한 것은 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공급의 특징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직무 다양성 실현으로 이직률을 감소하고 동기부여가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직능급의 장점이죠.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이 먼저 다 해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드리면서 답의 힌트를 벌써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임금 지급 구조의 단순화로 임금 관리의 여러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봉제에 대한 여러분 뭐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능력 및 실적이 임금과 직결이 돼서 능력주의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연봉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장점, 직능급에 대한 것은 여러분 2번이 직능급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왜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야기했으니 이에 대한 거 고쳐놓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일이 설명 안 해줄 문제인데 해설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3번이 연봉제의 장점이라고 들어가 있는 바람에 선생님이 여러분 조금 더 과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충분히 고쳐드려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 하시잖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 배분 제도 중에 집단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어라. 여러분 시간급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그죠? 시간급 얘기하는 것이다. 시간급 그죠? 그래서 시간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체 집단으로 여러분 성과금을 나눠준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나머지 스켈론 플랜이라든지 락커 플랜, 인프로쉐어는 이렇게 집단 성과급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죠? 기업과 같이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비율 배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각각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끔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다고 했어요? 이런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사실 그죠? 관리하는데도 중요하죠. 이런 포인트가 관리하는데도 어렵다. 관리가 어렵죠. 나눠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비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비용이 예산안을 나눠놓는 거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예산을 나눠놓는 거는 용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비용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홀리스틱하면요. 그렇죠. 이 말 빠짐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전 인간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홀리스틱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의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앞에 보실게요. 직이라니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은 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대는 뭘 원하겠어요. 자기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이다. 아니면 힐링. 그죠? 그래서 20대들에게 복리후생 복지가 어떤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영어, 그죠? 영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원받고 싶습니다. 혹은 뭐가 있었죠? 여행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30대, 40대부터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시에 대출금에 대한 저금리, 그죠?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것들 있죠. 금융제도 쪽.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성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학비. 그죠?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 제가 말했던 거에 포인트를 한번 살려보세요. 이게 직위 변화인가요? 옳지 아니하다. 연령에 따른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죠? 연령에 따른 생활 패턴 및 의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의 복류생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요번에 시험 문제 여러분 좀 토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직위변,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에 살짝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단어적인 부분들을 살짝 바꿔놔서 여러분들 우리 시야를 좀 가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임금 채권 보장 제도는 기업이 도달해서 뭘 못 줬다라는 거예요. 임금이나 휴업수당이나 이런 퇴직금 같은 것들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다라고 하면 노동부 가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기업에게 청구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했었죠. 그런 게 임금 채권 보장 제도라고 하고, 이런 임금 채권 보장 제도가 하나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네. 자, 17번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이래요. 연말정산과 소득세 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죠. 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그 챕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의 소득의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 방법 중에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니네가 뭘 받아놔라. 이런 소득세를 떼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소득을 받는 자 있죠? 그죠? 뭐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 그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자. 이런 소득자들, 그죠? 예, 통틀어서 소득자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소득을 지급받는 자, 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을 뭐 하라고 하죠? 원천, 징수해 놔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세를 떼어놓아라. 떼어놨다가 국가에 납부해. 왜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는 국가가 직접 이렇게 소득자에게 너 납부하렴. 너 소득이 있더라. 납부하렴. 이라고 하면 아닌데요. 저 소득 없었는데요. 하면 못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일일이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개인들의 소득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받으러 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에게 부담할 세액을 여러분 어떻게 해라? 원천 징수해라 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분류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러분 이 뜻도 하나하나 시험 문제로 나오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씩이죠. 그죠?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었어요. 분류과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퇴직과 양도소득 얘기할 때, 퇴직과 양도소득 이야기할 때 이처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합산해서 하나의 여러분 과세 표준을 갖는다고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막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매우 억울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퇴직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한다. 과세하는 방법을 따로 두어서 분류과세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종합과세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렇게 종합과세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이, 배, 사, 근, 년, 기
그쵸? 이처럼 이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우리는 종합과세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분리과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원천징수 한 번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한다.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복권의 당첨소득, 복권 당첨소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복권 당첨되면 원천징수 한번 하고 그쵸? 과세를 종결짓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잡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고요. 이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업무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인도 안 받고, 그죠? 그렇다. 그죠? 전화도 안 받고, 그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집중 근무제. 그죠? 자, 우리 코시국에 맞게끔,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원격 근무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재택근무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서 여러분 원격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 원격 근무제 하면 이동 사무실이라든지 재택 근무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파트타임은 어때요? 이런 말 표현 잘 나오죠? 정규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근무함으로써 이런 말 표현 언급되는 거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해 주셔야겠죠. 24시간 뭐 선택적, 여러분 선택적 근무제니까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니까 뭐라고 나오겠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주 표준화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정형화된 그런 표현들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9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 중에 전국적 밑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도 어때요? 굉장히 정형적이죠.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의 노동조합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 교섭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적 이 말이 노동조합의 대표도 엄청 크다는 얘기죠. 전국적. 여러분 이에 대응하는 여러분 어때요? 사용자 단체도 굉장히 크죠. 전국적 지역적 사용자의 단체예요. 선생님 또 흥분했습니다. 잘 나오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통일교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섭 이런 말 표현하면서 여러분 학습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도 돼요? 좋습니다. 단체 협약에 대해서 나왔네요. 단체 협약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성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게 안 나왔네요. 일반적 구성력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언급.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보세요. 딱 요만큼만 여러분 제가 핵심 단어로 포인트를 드렸었죠.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무슨 효력이라고 하는가? 채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학습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형화된 문제는 역시나 정형화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했을 거고 물론 이런 문제는 새로 와 라고 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죠. 한두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때요? 이런 시간을 또 토대로 하여 그런 새로운 문제도 차곡차곡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학습이 되었을 겁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타난 그 홈페이지 주소는 여러분들이 그 실무 프로그램도 다뤄오는 그 내용까지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 강의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 다운로드도 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우리 실무 프로그램 기출문제 풀이 영상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학습에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는 없어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